네, 잠깐 이제 40명 들어올 때까지 잠깐 지난주에 여러분이 중간고사 치른 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제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이제 중간고사는 최고점과 최하점의 이제 평균점을 한 8점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와 그 다음에 팀 과제를 통하여서 이제 점수폭을 한 15점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잘하는 그룹은 잘 하고 있었지만 또 생각 외로 이런 하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있어서 점수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아마 원인을 찾아보니까 객관식 문제가 의외로 또 고전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리 예제를 공개를 했고 또 추가되어지는 문제들도 그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점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객관식에서 또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고사는 전체 평가에 있어서 한 3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한 10점 정도를 깎였다고 하면 실제 점수에 반영되어지는 폭은 한 3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3점보다도 적은 한 2.5점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고사에 점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덜 나온 학생들은 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팀 과제와 기말고사에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일 어려운 시기에 또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 입장에 최대한 반영을 하여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에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 같으니까 이제 화면을 PPT 화면으로 돌려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연수 학생, 가정호 학생, 임한규 학생, 강인혜 학생인지 출석 체크가 되어 있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구글 채팅창에 출석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이 이제 교수자의 PPT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재 10장 인과적 설명에 대한 논증 교재 187페이지 첫 번째 줄 설명과 논증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에서의 결론은 참 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참 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결론을 참인 근거와 이유를 통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증입니다. 설명은 이미 확실한 피설명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피설명항은 무엇이다 라는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설명 중 인과관계에 있는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인과적 설명과 논증의 차이는 첫째, 논증은 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과적 설명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 대부분의 인과적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추론 형태 18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원인을 파악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보았고 원인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로 대문을 부순 경우라면 차가 대문에 부딪혀 대문이 무너졌고 차가 찌그러졌다는 것을 바로 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과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추론 유형은 단순하게 내가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대문이 무너졌으며 차가 찌그러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이처럼 분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인과적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추론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재 189페이지 9번째 줄 추론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가능한 설명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가진 증거나 찾아낼 수 있는 증거는 명백한가? 세 번째, 증거가 어떤 설명이 그럴듯하거나 아주 잘 맞는가? 네 번째,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입니다. 10.2 인과적 설명의 예. 교재 189페이지 예를 보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비소 중독으로 죽었음이 분명하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소량의 비소를 계속 먹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 비소 중독의 경우 비소 흔적이 머리카락에 남게 되는데 믿을 만한 실험 결과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소가 있었다는 점이 최근 밝혀졌다. 과거에는 나폴레옹이 암으로 죽었다고 여겼는데 그의 증상은 구역질, 한기, 허약, 비만 등으로 암 전문가에 따를 때에 이것들은 암의 증상이 아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들은 비소 중독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 논증은 인과적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추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 이미 분명하다는 표현은 의도된 결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며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에 분명한 인과적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과적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가능한 설명으로 나폴레옹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가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증거가 이것과는 상충되고 다른 설명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을 구조하면 결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비소 중독으로 죽었음이 분명하다. 이유 1. 소량의 비소를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죽게 된다. 이유 2. 비소 중독의 경우 비소 흔적이 머리카락에 남게 된다. 이유 3. 실험 결과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가설로 과거에는 나폴레옹이 암으로 죽었다고 여겨졌다. 이유 넷. 그의 증상은 구역질, 허약, 비만 등이다. 이유 다섯. 암 전문가에 의하면 이것들은 암의 증상이 아니다. 이유 6. 전문가에 의하면 이 증상은 비소 중독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유 4와 이유 5는 대안가설과 배치되는 증거이며 따라서 이유 1, 2, 3, 4, 6은 결론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3 원인을 고려할 때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잘못들 교재 19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바로 분명하지 않다면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런던 도심에서 차량 폭탄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누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리곤 한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결론으로 바로 나아가고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19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잘못은 관련 증거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일부 증거만 받아들이고 다른 증거는 무시하거나 또는 상충되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비흡연자와 비교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일찍 죽는 훨씬 더 많은 흡연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10.4 올바른 인과적 설명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 193페이지 첫 번째 인과적 설명을 다룰 때에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기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다른 가능한 설명은 어떤 것인가? 둘째, 그런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그런 설명을 배제해 줄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줄 증거 가운데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추가 확보 가능한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설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재 193페이지 밑에서 15번째 줄 첫 번 1. 다른 가능한 설명은 어떤 것인가?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정할 때에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이든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호수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 또는 다른 가능한 사망 원인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숨은 가정에 의존할 수 있고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2. 그런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그런 설명을 배제해 줄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사안이 중요할 경우 우리는 다른 가능한 설명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가능한 대안을 뒷받침하거나 그것을 배제해 줄 증거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아주 적은 증거에 근거해 인과적 판단을 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94페이지 밑에서 14번째 줄 3. 원인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줄 증거 가운데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추가 확보 가능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하려면 이른바 그 논증의 밖을 살펴보아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지면 그것을 실제 찾아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기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4.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설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인과적 연관성에 관한 자신있게 판단하려면 관련 사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물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설명이 가장 잘 맞는가를 추가했던 것입니다. 195페이지 14번째 줄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올바른 설명 논증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합당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가능한 설명은 배제하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설명은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과적 설명을 정당화하는 추론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검사의 기준이 될 예,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른 팀들이 궁금했었죠.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보면 9팀은 4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5팀도 4명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팀은 2명 했고 그 다음에 8팀은 3명
그다음에 2팀은 2명, 3팀은 1명, 그다음에 11팀은 2명, 그다음에 4팀도 1명, 그다음에 10팀도 1명, 6팀도 1명. 지금 이제 7팀도 2명. 그러면 지금 현재는 12팀만 지금 전혀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인터뷰를 따서 좀 다른 조원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팀의 그 팀장인 나이언 학생 마이크 좀 열어주기 바랍니다. 나이언 학생. 네, 네, 나이언 학생의 부팀이 가장 먼저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 부팀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팀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은 팀원들 중에서 나이언 학생, 오은지 학생, 이석주 학생, 전유철 학생 중에서 누가 먼저 연락을 주던가요? 오늘은 이석주 학우님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제 과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부팀은 팀장과 그다음에 주제를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좀 학우들한테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주제는 빅데이터고, 이걸 정하기 위해서 카톡에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저번 주에 투표로 빅데이터를 선정이 되었고, 오늘은 사다리 타기를 이용해서 타기를 이용해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서로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제 빅데이터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팀원들의 팀 2번, 팀 3번, 팀 4번은 사다리 타기를 해서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팀 역할을 마쳤는데, 그렇게 서로 이제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과제를 수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이언 학생이 봤을 때 우리 구팀 중에서 과제 수행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애로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다 너무 잘 돼서. 네, 서로 배려하고 그다음에 잘 협조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과제를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석주 학생 오늘 주도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었고 또 오늘 팀장으로 나연 학생이 빨리 게시글을 개설을 하여서 팀원들이 빠르게 과제를 수행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부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한 팀만 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나이언 학생 수고했습니다. 5팀이 또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 5팀 중에서 한 명 좀 인터뷰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5팀 누가 인터뷰 좀 응해줄까요? 이슬기 학생, 고용우 학생, 신희영 학생, 이한별 학생 중에서 누가 인터뷰를 좀 받아줄래요? 여보세요? 네, 누구죠? 이름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 신의연입니다. 네. 팀에서 4번 역할을 맡고 있는 신희연 학생인데, 우리 신희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5팀의 이런 주제를 선택하고 팀장을 뽑는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팀장 뽑고 주제를 정했을까요? 그 팀장과 자기 역할은 저희가 저번 주에 미리 사다리 타기를 통하여서 다 같이 사다리 타기를 하자고 긍정을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정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네. 우리 5팀은 이번 주에 지금 워크숍 시간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서로 연락처를 남겨주었죠. 연락처를 받은 이후에 바로 모여가지고 뭐 주제를 정하고 또 팀 역할도 미리 나누어 왔던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팀 5팀에서 가장 먼저 신인 학생한테 연락을 준 학우는 누구였을까요? 그 연락처 남기신 거를 보고 제가 카톡방을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다. 신인 학생이
그 처음에 이제 주도를 해서 카톡방도 만들고 초대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었군요. 아, 네. 네, 신영 학생이 또 이렇게 팀을 잘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초석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영 학생이 이제 인공지능의 4번을 맡았는데 이 4번 역할이 현재 기술 수준과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신영 학생이 봤을 때 인공지능을 잘 선택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별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잘못 선택한 것 같은가요? 어때? 연구를 직접 이렇게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처음에 주제를 선택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AI가 현재로서 새로 발전되고 있고 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문제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이제 기대인 것만큼보다는 지금 약간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조금 시간이 더 가고 과학이 축적이 되어지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이것에 대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기술이지 않나. 네. 결국은 신인 학생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다른 4차 산업의 어떤 주제들보다도 훨씬 많은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5팀 인공지능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 팀이 소통하고 또 단합되어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5팀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들도 잘했는데 이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이제 팀에 대한 좀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12팀이 지금 이제 박영수 학생, 이선민 학생, 이영규 학생, 최병성 학생인데 우리 4명 중에서 한 명이 좀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을까요? 네, 12팀 아무나 박영수, 이선민, 이영규, 최병성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니까 누가 인터뷰에 좀 응해줄 수 있을까요? 12팀. 네, 12팀 이름 누구지요? 저 이선민이요. 네, 12팀의 이선민 학생인데 이선민 학생은 12팀에서 몇 번 역할을 맡았나요? 저희가 지금 네, 아까 조장님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한 분은 아예 카톡을 안 보시고, 한 분은 처음에 잠깐 일십하시고, 제가 이제 막, 혹시 조장님은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금 이제 12팀은 2명이 지금 이제 원활하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가족이 늘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업 이전에 우리 12팀은 전에 조금 이렇게 소통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서로 이렇게 연락한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전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보고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였군요. 네네. 네, 아마도 이 조원 중에서 조금 이제 다른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못 들을 뭐 사정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조원들하고 오늘 저녁에 소통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 조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민 학생 조금 다른 팀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거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것이다라고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처럼 늦게 출발했던 또 거북이가 또 맨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저녁에 한번 소통해보고
또 도움이 되면 저한테 연락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선민 학생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처음으로 팀 미션을 했는데 지금 4팀도 과제를 다 수행을 했네요. 그래서 조금 소통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돼서 못하는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과제를 한번 수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방법들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팀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진 것 같고 또 수행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14주 차에 이제 실제 이제 평가와 발표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3주 동안은 잘 훈련해서 각 팀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팀 구성에 대해서 좀 워밍업을 해보았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잘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인터뷰에 준 우리 9팀, 또 5팀, 또 12팀 팀원들에게도 오늘 수고 많았음을 격려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태빈 학생, 구수섭 학생, 또 신인 학생, 네, 수고했습니다. 박서연 학생, 네, 주말 잘 보내고 또 조언들과 또 좋은 이야기 서로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